자, 이제 북미 지역연구 11주차 3교시, 아까 처음에도 언급했다시피, 이번 그 3교시에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북미 지역연구에 나와 있는 강의 계획서는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추가적인 이제 우리가, 학습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투자도 다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국제투자도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2주차에 끝날 12주차 내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요거하고 이제 같이 병행해서 제가 이렇게 블랙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화가 이제 급추진되면서 결국 세계적으로 지역 간 계층 간 부의 편중이 더욱 심화되어 세계 경제는 불안정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수차례 이제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개발도상 국가들의 경우에는 디지털화, 금융화로 대변되는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고, 또한 이제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 부분에 있어서도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정이죠. 자, 이 같은 이제 상황 하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지속적으로 경제 위기 또는 외환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요 국제 기구들, 특히 이제 국제 금융 질서를 유지시키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관리 능력은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IMF의 관리 능력은 우리가 97년에 외환 위기 때도 동아시아 외환 위기 때도 충분히 그 관리 능력이 제한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얻은 교훈은 물론 뭐 극한적인 상황에 가면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은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거는 미리 대비해서 이런 비상사태에 잘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평상시에 이제 잘 구축해 놓아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국가적으로도 물론 그런 당연한 그런 이제 당면한 과제였었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의 경우에도 역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비상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비해서 결국 개인도 뭐 특히 이제 포트폴리오 재무 관리가 되겠죠.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또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마 이 비슷한 얘기도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아마 얘기한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기한 이런 이제 상황 하에서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패권주의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예상을 좀 더 주류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뭐 미래는 아무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과거의 상황, 현재 상황을 비추어서 우리가 미래를 한번 예상해 보는 것이죠. 얼마나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제 분석하는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뭐 제가 이것도 얘기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50년 향후 뭐 좀 길게 보면 21세기 말까지는 뭐 미국의 시대는 지속되지 않을까. 즉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얘기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물론 과거 같은 뭐 그런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같은 그런 위상은 아니겠지만 어떻든 이제 일국 체제로 가면서 이제 뭐 뒤에 또 이게 나옵니다.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나머지 이제 뭐 유럽 연합이든지 중국이든지 일본, 뭐 인도, 뭐 또한 브라질, 중남미의 패권 국가인 브라질 등등이 이제 나름대로의 지역적인 뭐 혹은 권역별 역할을 강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추정되고 예상되는 것이 대다수의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미국의 이제 대외 정책이 과거 냉전 시대의 정치, 군사 등 경성 파워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식,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 연성파에 중점을 둬서 세계화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결국 디지털 격차, 즉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죠. 디지털 격차의 해소에 바탕을 둔 대외 원조,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및 빈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걸고 그야말로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나라는 대통령이 결국 모든 정책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회에 더군다나 하원, 상원 이 견제 장치도 있고 같은 당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론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잘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곧 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미국도 대통령 선거에 직면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확정이 돼서 결국 공화당의 이제 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과 결국 이제 맞붙게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현재로서는 뭐 바이든 후보가 조금 우세한 거로 나옵니다만은 물론 뭐 모릅니다. 결과는.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이제 뭐 바이든 후보가 만일에 대통령이 된다면 뭐 정책은 조금 수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뭐 희망적인 차원에서 예상을 해보죠. 미국의 역할이 좀 더 트럼프보다는 좀 더 전 세계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그러나 이제 결과는 알 수 없죠. 빈국에 대한 원조와 더불어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국제 간 이해도의 제고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강요회에서 합의된 도하 개발 아젠다, 도하 디벨롭먼트 아젠다를 하는데요. 도하 개발 아젠다가 개도국의 입장에 상당 부분 수용된 예지만 현재로서는 협상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많죠. 여기도 즉 뭐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 공정경제 문제 여기도 뭐 그냥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또 뭐 어느 한편에서는 뭐 이쪽 편이었다가 또 다른 주제로 가면 다른 편이 되는. 그래서 이것도 뭐 그야말로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그 협상이 전개되면서 현재로서는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이제 향후 세계 질서는 제가 조금 전에 아웃라인으로 말씀했는데요. 미국이 여전히 세계 질서에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것이 뭐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 인도 또 뭐 브라질 이런 국가들이 나름대로의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준 강대국으로 부상해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역할은 이제 경제 침체와 함께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기한 이제 이들 국가들이 지역화, 블록화 추세 하에서 각 권역에서 나름대로 경제적,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남미에서의 브라질, 그 다음에 동북아, 특히 이제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일본을 이제 대체해서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서남아시아에서는 인도, 뭐 이런 식이죠. 자, 유럽연합은 이제 세계 질서에 있어서 균형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봅니다. 뭐 일단 그 유럽연합의 해당국이 뭐 영국이 빠져나가긴 했어도 여전히 이제 27개 나라가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죠. 중국은 이제 2001년 말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더불어 강화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게 된다. 뭐 현재로서는 뭐 G2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미 뭐 G2까지로도 부상했죠. 자, 그러면 이제 표 96은 세계 질서의 향방을 뭐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표로서 이제 뭐 한번 이제 리뷰하는 차원에서 한번 언급해 보죠. 이제 주요 부분은 결국은 정치, 군사, 산업, 금융, 문화 이렇게 나눴고요. 이제 크게 이제 우측으로 하면 세계 질서 향방이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여기에 시사점은 무엇일까? 자, 이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뭐 한번 다시 리뷰하는 차원에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는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 시스템이 도래하고 다자주의 대외 정책이 추구될 것이다. 이게 세계 질서의 향방이고 여기에 시사점은 결국은 대외 전략이 다원화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 문제, 이거는 이제 남북 문제라는 거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문제, 뭐 이런 문제입니다. 남북 문제, 그다음에 문명 간의 충돌로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모색될 것이다.
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요. 산업적으로는 이제 세계 질서는 이제 지식 기반 경제로가 이제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거하고 시사점은 이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규범이 제정될 것 같고 새로운 산업과 전통 산업 간의 조화, 그 다음에 국가 간 지식 기반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치열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역할이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국제금융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에 따른 시사점은 이제 아시아통화기금, 즉 AMF 등 지역별 금융협력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최근 이제 중국도 AIIB를 이제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적어도 이제 이 아시아 쪽에서는 그동안 일본이 주축이 된 AMF 아시아 통화기금에 좀 이제 대항하는 그런 세력을 구축하고 있죠. 이제 AIIB는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입니다. 또한 이제 세금정 안정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 이제 구축된다는 시사점인데 이거는 뭐 10년, 20년 전에도 나온 얘기죠. 이건 사실은 상당히 이제 그걸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물론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뭐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특히 금융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 문화적인 면으로는 문화 상대주의가 정착이 될 것이고 보편적 가치가 추구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사점으로는 국가별 고유 문화와 보편적 가치와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편적 가치는 뭐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일전에도 이제 그 주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제 이 국가 경쟁력, 국력 그 부분에서 결국 진정한 그야말로 글로벌 파워가 되기 위해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뭐 자유, 인권, 평화, 민주 이런 가치들이 결국 존중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보편적 가치고 또 국가별 고유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이 이제 결국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결국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결국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뭐 이것도 또 국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우리 개인에게도 결국 이제 어떤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픈 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나의 어떤 신념, 이념 이런 거는 있지만 결국 항상 이제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결국은 그거를 이제 배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를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나의 것은 지키되 상대방의 것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이제 태도, 그게 이제 열린 마음인데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지 결국 공동체 속에서 결국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잘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래서 조금 전에 내가 이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강의 계획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강의 계획서를 이제 보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미 지역 연구 저 01반, 02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 아산 캠퍼스에서 학우들도 있고요. 우리 천안 캠퍼스 학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미국 경제론 형지사에 제가 쓴 책을 가지고 이제 이 교재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주소부터 이제 우리가 나갔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1주소부터 4주까지는 우리가 이 공통적으로 국제 투자 가지고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이제 학습 내용을 했죠. 뭐 여러 가지 신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2주로, 강의에서는 2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온라인 강의에서 5주소부터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동차 산업의 위기 교재 3장이죠. 그 다음에 소수인종의 부상 7장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8장, 팍스 달라리움의 향방 10장, 그 다음에 북미 시장 진출 전략 1, 그건 이제 부록 2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질서. 이게 이제 부록 6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요 11주차 이제 주로 한 세계 정치 사회 질서가 부록 7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예상했던 오프라인 강의에서의 강의 진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충분히 이제 우리가 한 학기를 이제 커버했는데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훨씬 더 많은 학습 내용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후서부터의 시간은 이제 그야말로 강의 계획서 외에 우리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좀 11주 조금 남아 있죠. 시간이 3교시가. 그다음에 이제 12주, 13주, 14주 요렇게 이제 커버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하는 이 내용은 강의 계획서 외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관련되는 뭐 토픽이니까요. 세계 경제, 세계 경영, 특히 또 미국 경제 경영도 관련이 있고요. 이런 주제를 제가 선별해서 이렇게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강의 계획서를 보니까요. 지금 보면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죠. 이 5주 제가 1주 차에 아마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기 온라인 강의 1주 차에 다시 한번 내가 언급하겠습니다. 미국 50개 주 중에서 한 개 주를 선택해서 분석하는 거고요. 경제면, 대표 산업 및 기업, 한국과의 투자 및 통상관계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분량으로는 A4로 20페이지 정도, 글자 크기 11, 편집 상당히 중요하고요. 참고문은 3개 이상을 고려해서 이제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는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였다면 기말고사 한 주 전에 여러분들이 제출하면 되는데요. 지금 뭐 온라인 강의였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15주 차에 우리가 학교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추후에 또 정확한 일시와 장소는 추후에 제가 다시 블랙보드상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말고사 보러 오는 그 15주 차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직접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자, 또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블랙보드에 올리세요. 근데 이제 보면은 뭐 궁금한 사항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15주 차에 예를 들면 저 아산에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듣는 우리 학우들은 월요일이 되겠죠. 그 15주 차 월요일이고 천안 캠퍼스는 화요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 투자는 이제 수요일. 그 날짜에 이제 시간은 아마 지금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여러분들이 학교 올 때 또 발열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리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시험은 2교시쯤으로 보는지 않을까. 그래서 1교시 때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발열 체크하는데 현 상황이라면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 뭐 이렇게 대면 강의하는 실습하는 이런 학우들은 지금 등교하고 있습니다. 그 학우들이 이제 보니까 발열 체크가 있고 저희들도 발열 체크를 해야지 이제 학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직원이나 조교도 발열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다 더 상세한 거는 블랙보드 한 2주, 3주 전에 2, 3주 전에 늦어도 2주 전에는 블랙보드 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날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그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기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도 봐야 되고 당연히 보고서를 그날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각자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강의 이제 계획서 외의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국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요 이제 국제 투자도 11주차 강의를 제가 하게 돼 있는데요. 그때 그것도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때 못 끝나면 이제 강의 계획상의 내용을 12주차 초에 하게 되면 역시 그 이후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하는데 요거는 이제 북미와 공통적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이 강의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진도는 다 이제 종료했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학습하게 되는 내용이 제가 보니까 거의 강의 계획서와 버금가는 이런 학습 내용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온라인 강의의 장점은 훨씬 더 많은 학습 내용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고, 물론 단점은 얘기했죠.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에 이제 우리가 인클래스 강의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여러분들이 뭐 직접 저랑 의사소통할 수 있고 또 이 타이트한 내용이 아닌 또 여러 가지 이제 물론 그것도 뭐 수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만은 수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내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은 있죠.
그러나 이제 학습 내용과 관련해서는 결국 여기가 좀 이제 훨씬 더 타이트하고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축약해서 집약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 학습 제한적인 학우라면 뭐 이걸 선호하는 학우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장단점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뭐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저희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 우리 학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뭐 또 다른 나라도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결국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각 교수님들이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에서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주 전서부터 아마 이제 이 진도가 일찍 종료될 것이라고 보고 강의학생 진도가 그래서 여러 주제를 이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 주제를 먼저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많은 주제가 또 있습니다. 이제 보면 현대경제연구원이 위클리 이코노믹 리뷰라는 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새로운 경제 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 주평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1월 11일 날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2019년 글로벌 10대 트렌드라는 거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이게 여전히 이제 뭐 진행형이고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한테도 또 시적절한 그런 주제라고 해서 우선 먼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크게 두 부분인데요. 제 첫 부분이 이제 개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글로벌 10대 트렌드를 선정했는데 이 10대 트렌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개요 부분을 이제 보면 최근 주요 국내외 미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이 2019년에 글로벌 정치, 경제, 산업 및 경영, 기술, 에너지 및 자원, 사회 및 문화 자 이렇게 이제 6개 분야에 새롭게 부상하고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0가지 트렌드, 이 조류적 흐름, 10가지 흐름을 선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선 보면 경제 부분에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서 너도 나도 트럼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거 영어로 말하면 트럼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경제 부분에서는 이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가 WTO는 이제 세계 무역기구죠. WTO,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하는가? 좀 이렇게 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게 이런 당위론적인 그것도 있지만 방향을 잘 못 찾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워싱턴의 그리드락. 이건 또 주제에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죠. 상세한 거는. 그 다음에 신묘한 중국 경제. 여기서 신묘라는 거는 새로운 고향입니다. 새로울 신자에다가 고향이 몇 자. 그래서 신묘, 새로운 고향이 같은 중국 경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요 얘기만 들으면 잘 모르시겠죠. 이것도 이제 세부 주제로 가서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국, 로컬라이즈드 프레셔. 이렇게 이제 4가지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경영 부분에서 부상할 거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BM 엑소더스 심화. BM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엑소더스는 이제 탈출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심화할 것이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AI에서 AT로의 이행. AI는 잘 알다시피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죠. 그 다음에 AT는 Autonomous Things라고 해서 자율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에서 자율사물로 이행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술 부분에서는 테크 워즈, 기술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테크 워즈가 선정됐고요. 에너지 자원 부분에서는 글로벌 언더 에코 레귤레이션스. 요건 이제 그때 또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트렌드로 선정이 됐고, 사회 문화 부분에서는 충전 사회,
자, 이것을 트렌드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9년 현대경제연구원이 선정한 글로벌 10대 트렌드의 일단 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거는 이제 12주차 강의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주차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